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 꼽아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는 전 국민이 사랑한 부루마블 게임 이제 P2E로 나왔다. 부루마블 게임이 P2E로 나왔다.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게임 얘기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루마블 사실 전 국민들이 다 잘 네. 아시는 또 게임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또 다 한 번쯤은 다 해본 게임인데 이 게임이 사실 모바일 게임 버전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 버전이 있고 이 모바일 게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랑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게임이 이제 이번에 P2E 버전으로 새롭게 나온 게 오늘 일단 가지고 나온 주제거든요. 네. 근데 이 게임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 세계 이용자가 2억 명 이상이 넘고 그리고 누적 매출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블 게임이. 네. 근데 이 게임의 P2E 버전이 지난 19일 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일단 P2E라는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P2E라고 부르는데 모두의 마블이라는 굉장히 익숙한 게임 그리고 인기 IP 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어떤 추억의 게임에 코인을 붙였다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임사 중에 이제 넷마블이라는 게임사가 있는데 대기업이죠.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큰 회사인데 넷마블이 직접 이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어떤 게임 코인을 만드시거나 또 게임 코인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2E, 그러니까 이제 뭐 메타월드 이런 키워드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하는 게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모두의 마블 너무 유명한데 그때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이런 오리지널 게임이랑 요번에 나온 거랑은 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래픽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웠던 캐릭터였다면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느낌의 그래픽인 거는 분명하고요. 약간 북미에 있는 카지노 게임이랑 흡사한 느낌의 캐릭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도 뒤에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게임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드게임 형태가 있고 또 이 보드게임 이면에 마이페이지 같은 곳에 가면 이제 메타월드라는 별도의 콘텐츠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카드를 통해서 이 카드에 나온 숫자만큼 이동을 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보드게임 플레이들은 좀 전략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뉴욕 맨해튼 같은 주요 도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살 수 있고 또 이걸 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게임을 서비스를 중단해 종료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키웠던 캐릭터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게임사의 운영 여하와 관련 없이 계속 영속적으로 아이템들이 NFT화돼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즉 과거보다 게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산을 앞으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그런 기술적인 토대가 이번 게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포커싱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존의 부루마블처럼 건물을 또 업그레이드하면 또 그 건물에 다른 이용자가 머물게 되면 또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뭐 일종의 임대료 같은 지나가는 통행료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과적으로 코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넷마블은 MBX라는 자체 코인이 이미 있고요. 이 코인은 지금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게임 안에서 획득한 코인을 이 MBX라는 코인을 한번 바꿔야 되긴 합니다. 따로 별도의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게임의 운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중 환전 구조를 만든 건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도 또는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좋은 건물을 획득하거나 더 많은 재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흥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P2E 사실 이게 말씀해 주신 게 한국에서는 사실 규제를 하고 있어서 정식 이용이 불가능해서 사실 요거를 이제 하려면 한국 이용자들은 뭐 VPN이나 이런 우회 경로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좀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것들 상황은 좀 어떤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게 핵심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넷마블이라는 국내 최대 게임사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IP를 가져다가 새로운 신작을 내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사전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은 하기 전에 미리 다운로드를 받거나 미리 이제 하겠다라는 의사를 게임사에 통보를 하면 관련해서 쿠폰을 받거나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보통 이 게임의 초반에 어느 정도 이용자가 몰리겠다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지표거든요. 이 지표를 넷마블이 공개를 했는데 출시 전날까지 100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속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웃긴 것은 세계에서 최대 게임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우리나라 정도 순인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예약을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라는 건 순수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대기 수요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느냐? 왜 이 게임을 미리 예약도 할 수 없느냐? 결국은 법인데 우리나라는 게임을 하면서 재화를 얻는 게 일단은 불법입니다. 엄연히 불법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관련 법과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의 여러 규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게임을 통해서 내가 우연히 무언가를 얻든 아니면 의도된 형태로도 얻든 이게 현금으로 교환이 되면 사행성을 조장한다라는 판단하에 굉장히 큰 중죄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또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미끼로라도 코인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흡사한데 도박 뭐 이런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참고로 불법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지노도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곳에서만 허용된 하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카지노나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허가가 돼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그런 나라들에서는 게임으로 코인을 얻는 것도 당연히 허용돼 있고 카지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 나라들도 뭐 게임으로 코인을 번다고 얼마나 벌겠어 약간 이런 측면 또 하나는 아직 신기술이고 신산업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측면으로 냅두고 있는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와 정치권에서 아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게 일단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키워드고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특히 게임의 사행성 측면에서 굉장히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바다 이야기라는 과거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사행성 광풍을 한번 맞이했고 이 바다 이야기가 추후에 그 웹보드 장르 보통 고포류라고 부르는데 고스트 오브 막고류를 줄여서 고포류라고 하거든요. 이 고포류 게임들을 통한 환전상 이슈가 또 참여정부 이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생활고를 겪는 부분 또 뭐 자살하시는 분들 워낙 그런 사회적 이슈가 안 좋은 쪽으로 좀 뉴스플로우가 흘러갔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기조가 십몇 년 전에 세워졌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다른 나라 대비 소득 수준은 높지만 콘텐츠를 소비하기에는 내수가 그렇게 충분한 국가가 아닌데 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또 잘해요. 굉장히 이런 콘텐츠 측면에서 뭐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콘텐츠가 해외에서 되게 잘하고 있지만 사실 그 콘텐츠 수출 비중을 보면 게임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게임의 수출 비중이 지금 그래도 한 10조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BTS의 어떤 직간접적인 문화적 효과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게임을 이겨내는 콘텐츠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게임사들이 압도적인 성과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워낙 좁으니까 해외로 나아가고 싶은데 일단 해외로 나가려고 해도 테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해외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일단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해외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인풋이나 기회비용이 적게 들겠죠. 법인을 안 만들어도 되고 기존에 어떤 같은 언어에 있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먼저 테스트를 하면 해외에서 어느 정도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쓰려면 우리나라에서 규제 샌드박스, 즉 어느 정도 문을 열어주고 이거 이상은 하지 마. 그래도 이거는 한번 테스트 차원으로 너희가 한번 해봐.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법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게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도 등장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미 몇 차례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P2E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그런 목소리가 없다. 업계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다른 산업군 대비 크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나 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VPN이나 접속 주소를 임의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편법, 일종의 불법을 이용자들에게 방조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불법이기 때문에 VPN으로 하세요라고 적극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뭐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아쉬운 건 코인 거래는 지금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코인 거래 시장에서 국내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넘을 텐데 그 중에서 또 3할 이상이 게임 코인이거든요. 즉 게임 코인을 사고 파는 거는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이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무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규제 샌드박스 뭐 이런 것과 좀 연관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바일 앱이나 이런 데에서 토스나 뭐 카뱅 이런 거 네. 다 이벤트로 그거 만보기 해가지고 현금화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지금 게임에 안 들어가서 지금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참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인 게 이용자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고 또 사실은 그런 개발사들이 이용자들의 활동이나 뭐 토스 만보기 같은 활동들이 필요한 이유는 자사의 앱 서비스의 활용성을 또는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어떤 플랫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하나인데 코인을 보상 수단으로 이용자는 받고 대신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거거든요. 또는 나의 시간을 할애해 준 건데 요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게임에 한해서만 불법인 거예요. 게임에 한해서만 뭐 만보기를 하든 뭐 운동화를 신고 걷든 아니면 뭐 후기나 어떤 그런 글을 잘 써서 코인을 보상으로 받든 다 허용이 되는데 게임만 안 되는 것. 이게 참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정치권이나 당국에서도 이런 말은 해요. 그런 걸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만보기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실정법을 어겼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냅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규제 회색지대라는 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규제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곳이 있고 규제와 기준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분명 게임사들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이런 거 잠깐 보니까 어쨌든 뭐 VPN 같은 거 해서 할 사람은 한다. 네. 굳이 복잡하게 그런 논의 뭐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부스러기 이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자라도 투자자 시각에서는 그런 접근이 가능한데 기업 입장에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재를 뽑아서 투자를 하고 사업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인풋을 감당할 또는 내부적으로 그거를 감내할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도 모르고 또 사실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가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많은 공분을 일으켰던 일인데 사실은 2017년 이후에 테라 루나 같은 국내 사례가 수백여 건, 수천여 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지금 여전히 잘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로서 사업을 하고 있고 즉 성공을 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다단계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문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VPN으로 우회적으로 이용자가 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시장이 흘러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무언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 게임 산업이 지금 내수가 되게 작아요. 이 작은 시장을 넘어서 워낙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나 뭐 영화 제조사처럼 해외에 가면 우리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고 게임사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10조 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코인을 주고받는 게임을 테스트라도 몇 개를 정부가 허용해주면 요걸 잘 테스트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져가서 한번 더 큰 어떤 한류 열풍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언론도 많이 요즘 안 나오고 있고요. 되게 많이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게임 한류 세 번째 키워드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콘텐츠 잘 만든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임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 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가장 잘한다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또는 코인 서비스 시장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규제가 없고 어떤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통계나 집계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추정으로 저희가 말을 하는데 일단은 전 세계 코인을 활용한 게임, 즉 코인을 활용한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대체로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많은 이용자들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IT 인프라 기술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고요.
보통 P2E 게임 얘기할 때 엑시 인피니티라는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베트남에 있는 스카이 마비스라는 개발사가 만든 곳이거든요.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몰렸고 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서 코인 가격이 막 시가총액이 5조, 10조 이렇게 가기도 했지만 정말 엑시 인피니티가 게임으로서의 어떤 퀄리티가 있느냐, 정말 대단히 이용자들을 감내할 수 있는 서버 운영력과 마케팅과 또는 약간 그런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당 과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서구 선진 국가에서 요게 어떤 게임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IP 파워를 훗날 발생시킬 수 있느냐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이미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의 미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고화질의 많은 이용자들이 즐겁게 서로 아이템을 교환하고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또 이게 IP로서 중국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이 될 정도로 이미 대기업이 내놓는 대형 메이저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P2E 서비스를 구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자들과 투자자들이 이 게임에 몰릴 수 있도록 이미 한 경험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코인의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보다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게임으로서의 흥행 성과를 보면 아직까지 국내 게임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위메이드의 그 미르 시리즈 말고도 오늘 이번에 나온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2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정말 많은 이용자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일단 게임사에 보통 1000명 이상의 개발진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기껏해야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미국 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른 나라 게임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P2E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니까 좀 방관하고 있는 사이인데,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P2E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즉 코인 거래가 잘 됩니다.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코인 거래가 많은 나라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일본은 워낙 규제가 강해서 코인 거래가 아직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가 잘나고 일본이 뭐 혁신이 뒤지고 그런 문제기보다는 일본은 모바일을 많이 안 씁니다.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좋아하시고요. 일본 여행 가신 분 알겠지만 여전히 지폐로 결제하는 분들도 많아서 모바일 이상의 블록체인까지 오는 건 일본이 아직은 좀 버거운 부분이라, 우리나라는 또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가 빠른 5G 국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콘텐츠 기업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또 잘하는 거니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결국은 게임 한류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답답한 건 우리나라에서 일단 빗장을 조금 열어주면, 대대적으로 빗장을 여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지금 규제 샌드박스처럼 아예 금융이나 문체부나 아니면 과기부나 주무부처를 딱 하나 설정을 해두고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면 안 돼? 그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그래, 이거는 이 정도로 한번 해봐. 이런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를 좀 열어주면, 사실 반대로 가면은 STO라고 하죠.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있는 은행 또 증권과 4대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법안도 나왔고, 뭐 여전히 아직 시행령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미 그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M&A, 인적 교류, 그리고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당국이 어떤 식으로 이 빗장을 조금만이라도 허물어주면 기업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모두의 마블 2 출시, 그리고 동남아에서 큰 흥행적 수치가 좀 나오면 당국이 한번 좀 잘 봐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